정말 이 부동산만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다른 부동산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 대부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당하죠. 오늘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가장 신뢰하는 경제 채널 배용호TV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이 대다수가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독립해야지, 그만둬야지, 그만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만 다니고 싶어도 회사 말고 다른 곳에서 그만큼의 수익이 있어야 그만 다닐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은 그만 다니고 싶은데 쉽게 못 그만두고 계속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중에 속합니다. 자, 직장인들에게 언제 은퇴할 거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1.5배에서 한 2배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겼을 때 그때 은퇴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좋죠. 그 정도 돈이 생기면 은퇴하고 싶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익이 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어쩌면 가장 크게 그런 이익이 나는 곳이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다른 투자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소자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한 이야기에 열광했었죠. 또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투자 상품이라고 권해주는 부동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투자를 권유하는 부동산, 정말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어디든지 있지만 조심해야 될 부동산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오늘은 정말 원수들에게만 소개한다는 부동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이 내용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걸 추천할 때는 이 사람 내가 잘 안 되길 바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순서 준비했습니다. 원수들에게만 추천할 수 있는 부동산, 첫 번째 뭘까요? 분양상가입니다. 상가는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려고 분양을 받죠. 그런데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상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공실로 인해서 은행 이자에 또 관리비만 내다가 영영 월세를 못 받고 그냥 탕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가가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가 수가 너무 많고요. 또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었죠. 아무리 몫이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격은 이미 우리가 이를 통해서 올리는 소득이 못 쫓아갈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못 내고 장사를 접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분양을 받을 때 이제 주변에서 또는 시행사에서 또는 분양회사에서 월세를 미리미리 세팅해 주는 곳이 있는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상가 분양을 하는 대행사에서는요, 사람들이 월세를 많이 받고자 하는 그 니즈가 강하다,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량 임차인이라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람을 구해놓고 높은 임대료로 임차를 세팅한 후에 상가를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가 계약 후에 그 우량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전에 분양대행사와 협의한 대로 폐업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당하기 쉽상입니다. 자, 그럼 임대인은 결국 상가를 공실로 또는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를 한 채 몇 년을 보내다가 결국엔 분양가보다 30%, 40%, 많게는 70%, 80%까지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반대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 중에 40, 50% 정도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일 수도 있겠죠. 싸게 내가 받았으니까 임대료도 싸게 해서 내놓으면 이거 잘 나갈 거 아닙니까? 자, 원수들에게 추천하는 부동산 두 번째는 뭘까요? 분양 빌라와 분양 오피스텔입니다. 분양 빌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분양 상가와 좀 비슷한데요. 2, 3년이 지나면 시세 하락이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초기 분양가가 대체로 좀 비싸고 또 주목구구식으로 빠른 기간 안에 건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의 하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빌라를 사는 이유가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 분양하는 것을 아파트 입주권 때문에 이걸 좀 비싸게 분양하는 것도 알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입니다. 분양 오피스텔 또한 시세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강아지가
야옹 야옹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1인 및 2인 가구를 위한 상품이 많은데요. 대부분 아파트로 갈아타기 전에 대체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싸게 분양하는 것은 괜찮을 수는 있는데 강남권의 뭐 하이엔드다 아니면 다른 지역의 역세권의 하이엔드다 이래서 비싸게 분양하는 것은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 주차장도 부족하고요. 또 그 돈이면 그 인근 지역에 아파트를 사고도 남습니다. 현재 강남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지으려던 사람들이 계획을 바꿔서 그냥 오피스 건물로 지으려는 시행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남을 선호하는 분들도 이제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 분양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획부동산 토지입니다. 이거 당하면 정말 바보 되는 거죠. 그런데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획부동산 토지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죠. 토지를 아주 저렴하게 매입한 후에 이걸 여러 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마치 개발 계획이 이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포장을 하죠. 그리고 또 팝니다. 하지만 이 해당 토지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가 보통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게 또 문제가 있냐면 기획부동산 토지는요, 잔금까지 다 납부한 후에 그때 내가 속았다 이런 것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주택이라고도 불리죠.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주택 사고가 참 많습니다. 광고를 보면 마치 일반 분양처럼 보이지만 이것은요, 일반 분양도 재개발도 재건축도 아닙니다. 분양상담사들은 마치 이게 재개발과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엄연히 내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요, 별도로 조합을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대행사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사업에 착수하려면 토지 확보가 9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90%까지 되고 나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5%가 속을 무지하게 새깁니다. 일명 알박기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은 땅값을 정말 무리하게 많이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한 10년 이상 또 착공도 하지 못한 현장이 이 서울에도 아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 냈던 조합비는 준비 과정에서 다 써버리고 없어서 또 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이런 것이 바로 지주택입니다. 물론 지주택을 성공한 사례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희귀합니다. 마포구 신수동에서는 지주택이 성공했죠. 이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주변에서 모든 부동산들은 이건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신수동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뭘까요?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넘쳐납니다.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마피는 기본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는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절대 분양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사실 피를 얹어서 판다 이거는요, 2019년 20년 이때 분양받자마자 피를 붙여서 파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절대 피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피로 내 돈 줘가면서 지사는 팔아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이면요 우리나라는 소비력이 없는 초고령화 시대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한 해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정말 불필요해진 오프라인 상업 공간은 또 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상권은 없는데 상가는 무조건 짓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문신색인 부동산, 이런 말요. 사공부동산이란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잘 안 팔려서 팔지 못해서 정말 애가 타신 분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쓰는 은어입니다. 문신을 한번 하면 잘 안 지워지죠. 그것처럼 한번 매수하면 잘 팔리지 않아서 골칫덩어리로 전락해버리는 일명 문신색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사공부동산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자마자 공실이란 뜻입니다. 부동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소득이 없어질 그때 분명 노후를 보장할 수도 있는 재화이익인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 어디엔가는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좋은 부동산도 존재하겠죠. 자, 그럼 그게 어떤 걸까요?
표용호TV를 구독하시면서 돈 되는 정보와 돈이 안 되는 정보, 그런 정보를 늘 누려서 잘 가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표용호TV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